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그리고 윤석열 심판, 요렇게 정권 심판론, 요걸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고 오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후에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생기고, 여기에서 제3의 어떤 그 기수였던 이준석마저도 사그라드는데, 거기에서 주요 변수가 됐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면서, 근데 사실 사과 얘기조차 못했어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 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건데, 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간판으로 치러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소망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네. 선거를 치러야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르는 것보다 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 한동훈 띄우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네. 김건희 이 명품백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띄우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아, 예.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네. 꼬리 내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 가서 폴더 인사하고 네. 뭐 더 이상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렸죠. 네. 이를테면 한동훈의 완패입니다. 한동훈의 완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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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완패예요. 예. 그 어느 질문에 뭐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네, 하는 지적을 네, 민주당이 네, 하니까 네, 네. 뭔 한동훈 위원장이 뭔 답변을 하면서 아바타라면서요. 당무 개입은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예. 당에서 다 집행할 거고 예. 그러니 당무 개입이랄 것도 없다. 대통령이 우리는 당정 일치다. 당정 일치다 이 얘기를 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인식이라면 네. 완전히 꼬리 내리고 완전히 투항한 것이고 한동훈이 뭐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서보겠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사실상 한동훈은 완전히 꼬리 내리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휘하로 딱 들어가 버린 그렇죠. 국면이다. 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여전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보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수구 언론, 보수 언론들의 자꾸 그렇게 시도하겠죠. 또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자면 네.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네.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도 네. 저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나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네. 그렇게 그냥 한마디 자기 입장만 하면 뭐합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네. 그게 국민의 눈높이가 그런 것이고 국민이 그렇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면 네. 실행해야죠. 네.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내 뜻은 밝혔으니까 됐어 하면 네. 그게 독자적인 정치인이고 네. 여당이 주도하는 뭐 이른바 당청 관계에서 네, 예.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이미 실패했다. 실패했다. 네, 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매번 그런 계기 때마다 당장에 네. 김건희 특검법 제2표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총선 전에는 한다고 예. 우리 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냥 제2표결을 해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돼 버리고 마는데 네. 타이밍을 잘 봐서 제2 가결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겠다라고 네. 하는 건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잘 골라서 표결에 붙이게 될 텐데 네. 그게 되면 한동훈은 곧바로 또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그것을 당론으로 네. 부결할 것인지 네. 아니면 퇴장할 것인지 예. 아니면 자유표결에 맡겨서 찬성할 것인지 또 시험대에 오르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무슨 뭐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네. 비대위원. 네. 이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 막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처음 꺼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이 말을 못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를 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뚜껑 열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이거는 뭔가 모종의 조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발언으로 네. 저희가 이런 사단이 난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률 그분도 어느 인터뷰에 가서는 또 입장을 싹 다 바꿨더라고요.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더 파봐야 나올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돈봉투 사건 뭐 이런 거는 다 이미 규명된 거라서 더 따질 것도 없다. 네네. 네. 이제 납작 엎드리기로 한 거죠. 네. 이걸 더 거슬렀다가는 이제 칼을 맞겠구나. 네. 비대위원을 내놓든지 아예 뭐 공천도 못 받고 출마도 못 하겠구나. 네. 이런 판단이 선 거겠죠. 네. 그러니 이제 당분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숨기자고 하는 것이 네. 저들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이수정 교수 수원에 네.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 그분도 바꿨습니다. 그분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피해자라고. 이제는 이제 피해자라고 그러고.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다 정리된 거죠. 싹 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싹 다 노선이 바뀐 거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결국에는 그러면 윤심 공천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하는 선거가 되는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전략을 쓰긴 하는데 망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긴 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네, 예, 유리한 상황이죠. 네.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김건희 특검법은요, 이제 총선 전에 하긴 하지만 지금 2달 정도 남은 거고 더 미루면 계속, 물론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결국에는 선거용이다라는 공세는 계속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추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2월 안에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결될 수 있는 시점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결되는 시점.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네. 이 권력자에게 작동하지 않는 사법정의 네.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뭐 총선용으로 던져놓은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이 훼손되고 유린되고 있는 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검사 정권이 그 사법정의를 휘두르는 칼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네. 자기 가족 또 자기 세력들에게는 전부 다 칼을 꺼내들 생각조차도 안 하는 반면에 네. 야당과 또 국민에 대해서는 무도하리만치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맞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이런 수준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개탄이 있는 거고 네.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외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대통령 뭐 부인이든 대통령 자신이든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 총선에 임하는 정치공학으로 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해석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